안녕하세요. 문상현의 월드스포츠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2021 개막이 한 일주일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올해는 또 그 30여 개 팀이 4월 1일 날 동시에 출발한다고요? 네, 원래는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가 월드 시리즈 팀이 이제 개막전을 하고 네. 그 다음날 이제 또 다른 팀들이 이제 개막을 하면서 개막 시리즈를 이렇게 쭉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네. 이번에는 30개 팀이 동시 개막입니다. 이번이 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조금씩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죠. 네.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기를 하지 못했으니까 네. 한번 팬들한테도 이벤트 차원에서 한꺼번에 탁 터뜨리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동시 개막이 또 좋을 수도 있고 네네. 하루하루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 개막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야구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야구 팬들한테는 정말 너무 이렇게 반갑고 기쁜 거죠. 그렇죠. 네. 자, 왜 야구가 이렇게 시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지느냐? 네. 다른 종목은요, 농구, 뭐 아이스하키, 풋볼,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뭐 PGA 투어 이런 건 다 시즌이 걸쳐져 있습니다. 2020, 2021 시즌.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야구는 한 캘린더 이어에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면이 길죠. 네. 그래서 항상 동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프 시즌 이렇게 네. 그러고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야구만의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사람들, 미국인들이 특별히 또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구는 내셔널 패스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 여가 선용.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야간 경기를 했잖아요. 그랬어요? 야간 경기를 그때는 하면은 좀 위험했죠.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에서 그런 야간 경기장이 폭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한테 위안을 주고자 야구는 그냥 고한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기는 풋볼이 제일 좋지만 네. 야구가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이미지하고 그 성격이 또 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야구는 이제 내셔널 패스타임이라고 그러고 그 풋볼은 내셔널 패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군요. 네. 전문가스러운 말씀 오늘도 여전하십니다. 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네. 2021년 개막전을 앞둔 메이저리그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선수들이 5명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초청 선수로 와서 네. 이제 메이저리그 개막전 엔트리 26명에 포함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페이스는 좋습니다. 3경기에 이제 등판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5명 가운데 지금 순조롭게 쭉 시범 경기부터 이제 정규 시즌에 대비하는 이런 과정이 네. 순탄한 선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 선수뿐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김하성 선수 지금 2,800만 달러 받고 왔는데 네. 지금 고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되게 아직도 타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그거 왜냐면 투수는요 자기 공만 던지면 돼요. 네. 근데 타자는 투수들이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싱글레이서부터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미국 투수들의 성향을 잘 알게 됐잖아요. 경험을 많이 했군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는 처음이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공이 처음이기 때문에 고전을 하는 거죠. 뭐 빠른 볼도 그렇고 브레이킹도 한국 KBO 리그 투수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전하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전을 하면 타격 메커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샌디에고의 코칭 스태프는 메커닉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인데 우리는 이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만 부진하면 메커닉 타령을 해요. 죄송하지만 그 메커닉이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러면은 타격하는데 뭐 지금 나오는 발사 각도가 안 좋다니 이런 네네. 거 이런 분석. 그게 이제 메커닉이잖아요. 근데 어디 샌디에고 코칭 스태프가 메커닉 얘기하는 것 기사를 보셨습니까? 아니,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여기는 그런 건 왜냐면 김하성 선수가 야구를 20년 하고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그런 메커닉에 대한 부분은 잘 언급을 하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만 부진하면 메커닉 타령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의 영향이라는 거죠. 일본 애들은 그러잖아요. 3할 치고 있는데도 조금만 더 치면은 3할 오픈 쳐. 그래서 뜯어고 쳐요. 네. 그게 이제 일본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김하성 선수는 어쨌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그 적응기를 거쳐야 되면서
제이시 팅글러 감독이 그런 쪽에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잘한다 못한다 뭐 얘기 안 그냥 하더라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경기 나가고 하루 쉬게 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패턴이. 그래서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얘기해 줄 거고, 센트루이스 김광현 선수는 이제 등 부상, 또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부상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시범 경기 일정이 좀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이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양현종 선수도 매 게임에 등판이 부담된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 세 차례 등판했는데 페이스는 좋다고 하는데, 그 개막전에 엔트리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막 MVP도 받고 뭐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경기에서는 이제 홈런 허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삼진 3개 잡고, 세 번째 등판했던 또 3이닝에 네. 삼진 4개를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KBO 리그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베테랑이죠. 베테랑입니다. 네. 그래서 타자를 상대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아는데, 결국은 이제 관건은 이제 커맨드,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공을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에다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이 타격 밸런스를 흐트러 놓는 거. 왜냐면 양현종 선수도 빠른 볼 피처는 아니잖아요. 네. 빠른 피처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체인지 오브 페이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던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초청 선수로 아직 지금 40인 로스터에도 안 있고, 또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6명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이 되면 이제 개런티 계약으로, 보장 계약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양준 선수는 왼손 투수라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왼손 투수는 오른손 투수보다 훨씬 더 팀에서 필요합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그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그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투구 이닝하고 투구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청백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청백전은 뭐고 시뮬레이션 게임은 뭔가 한국에서만 원래 청백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그거를 인트라 스쿼드 게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기네 스쿼드 네. 팀을 서로 섞어서 경기한다 그래서 인트라 스쿼드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청백전이라고 하는 그렇게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네. 표현으로. 왜냐면 자기네 팀 선수들을 똑같이 나눠서 네. 연습 경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도 이 청백전을 어디서 하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시범 경기가 적은 경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청백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리즈를 올라가 있는 팀, 네. 그러면 실전 감각이 떨어지죠. 네. 그럼 이제 자체 청백전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인트라 스쿼드 게임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유현진 선수가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네. 시뮬레이션 게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트 게임이에요. 네. 시뮬레이트를 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은 뭐예요? 무슨 가상, 시뮬레이션 돌려본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상 돌려보는 거. 그겁니다. 시뮬레이션과 이 청백전은 뭐가 다르냐면, 청백전은 똑같이 게임하는 거예요. 실전처럼. 실전처럼. 근데 시뮬레이션은 타자 2~3명, 보통 3~4명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유현진 선수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유현진 선수가 공 한 20몇 개 던졌다. 그러면 이닝 끝났어. 그럼 잠깐 더가웃에 가서 조금 앉아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나와서 그 타자들을 또 상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청백전 같은 경우는 1번부터 9번 타순이 그대로 정해지잖아요. 그거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게임은, 자, 지금 주자 맨루 상황, 아웃 카운트 맨루 상황.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볼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청백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시범 경기로 다 소화를 하는데,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청백전 한 번, 네. 시뮬레이션 게임 한 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에이스급 투수면은 그 좀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찰리 몬토요 감독이 유현진다운 피칭이었다. 티피칼 유현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5이닝을 던졌으니까 77개를 던지면서 이제 3안타에 볼넷 하나, 삼진 5개를 잡았는데, 일단은 페이스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개막전까지 보통 6이닝에 공 한 8~90개까지는 던져야 하거든요. 네.
보통 그 다른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을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두드려 맞으면 두드려 맞는 대로 아니면 잘 던지면 잘 던지는 대로 이렇게 뭐 비난과 그렇게 큰데 류현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경기밖에 안 나왔는데도 뭐 조금 홈런을 맞아도 뭐래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기사가 없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런가요? 유현진 선수는 그냥 믿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뭐 한국에서는 뭐 믿고 보는 투수? 그런 뭐 조도 네. 만들어내고 그런 건데 유현진 선수가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트랙 레코드라고 그래. 그러니까 트랙이 있죠. 트랙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부상만 아니면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토 갔을 때도 부상 때문에 배팅진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유현진 선수 공이 형편없어. 이거 갖고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시범 경기 한 번 남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번 주로 시범 경기는 다 끝나요. 끝나는군요.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다 자기네 지역에 가서 네. 그 지역에 있는 팀과 이제 한두 경기, 그러니까 뭐 다저스 같은 경우 엔젤스는 뭐 후리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네. 시범 경기는 등판 한 번 남았습니다. 근데 왜 이 지금 유현진 선수가 청백전과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느냐? 네.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요. 아, 자체적으로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 노출, 꼼꼼 숨어라. 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과연 야구가 전력 노출에 대한 그런 우려? 조금 딴 것보다는 덜 우려해도 될 것 같은데 워낙 그렇게 다 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제 큰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네. 축구 월드컵 그러니까. 지금 한다. 그럼 비공개 훈련이라고 비공개죠? 하잖아요. 야구는 월드 시리즈, 한국 시리즈 앞두고 비공개 훈련하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이제 기자들이 잘 안 가기도 하지만 야구장에 오면은 그냥 다 공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투구 패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투수들에 대해서 지금 유현진 투수가 이걸 피한 이유는 첫 번째 볼티모어전 던지고 그 다음 등판 때는 네. 또 볼티모어 원정이었어요. 근데 더니든에서 사라소타 원정까지가 좀 멀어요. 그러면 초반에는 주전들은 원정에 안 가요. 그래서 청백전으로 대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레이클랜드에 가고 원정이에요. 거기 가서 4이닝 던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등판을 해야 되는 게 양키스랑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양키스는 같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예요.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이미 그 얘기를 했죠. 네. 같은 지구 팀과 여러 번 경기를 하는데 네. 굳이 시범 경기에서 던져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이미 자신이 양키스전은 시범 경기에서 등판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에이스니까 감독하고 이게 감독하고 다 교감이 하는 거죠.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네. 다르고 네. 그다음에 몬토요 감독도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나서 네. 질문에서 벌써 이게 의도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를 드러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지금 개막전이 4월 1일 날 양키 스타디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럼 개막전 지금 선발로 예고되는 게 누구예요? 양키스는 게리 콜, 토론토는 유현진입니다. 네. 근데 양팀 투수 지금 양키스의 에런 분 감독이나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개막전 선발 투수 아직 예고 안 했거든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투수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주말에 콜은 토론토 원정 더니든에 와서 5이닝 실점 피칭을 했고 삼진 8개 잡았어요. 홈런 하나 허용했는데 볼 카운트 2-0에서 그러니까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마커스 시미엔한테 홈런을 허용했는데 삼진 8개를 잡았다는 거는 이미 벌써 튜닝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정규 시즌 폼이에요. 유현진 선수는 시뮬레이트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게리 콜이 마운드에 올라와서 토론토 타자를 상대한 게 감독은 놀랍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자가 타자가 콜과 상대하는 건 타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건 뭐예요? 우리 유현진이는 경험 안 했으니까 어쨌든. 아니 우리는 유현진이는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콜이 토론토 타자랑 상대한 건 토론토 타자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한번 어쨌든 그렇게 경험을 얘기를 하니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홀같이 빠른 볼 뭐 거의 100마일에 가깝고 그런 데가 본다고 그래서 그거 쳐요? 거기다 볼이 슬라이더 던지고 커브 던지고 이걸 배합을 하는데 네. 그거 그렇다고 못 칠 것 같아요? 아니 저 타자들이 칠 것 같아요? 한번 봤다고?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네. 결국은 잘 던지는 투수니까. 워낙 뛰어난 투수니까 볼이 이제 압도를 하는 건데 사실은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 게리 콜을 넘어야 돼요. 왜냐면 네. 콜이 이제 지난해 이제 양키스에 왔잖아요. 최고 몸값을 받고. 근데 두 경기에 나왔는데요. 네. 2승을 하고 방어율도 1점대 방어율을 유지했어요. 그래요? 14이닝 던졌는데 삼진 15개 잡았습니다. 야, 또 정말 잘하네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두 경기 나왔는데 마지막 이제 그 팀이 클린치 게임, 네. 클린치 게임 때 양키스랑 했을 때 7이닝 던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정을 진 거잖아요. 네. 유현진 선수 거기서 진가가 다시 한번 드러난 건데 유현진 선수는 그 경기를 제외하고 양키스전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4경기 나왔는데 네. 1승이 그게 유일한 1승이고요. 2패의 평균 자책점이 6.04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양키스전에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동부지구끼리 네. 같은 지구끼리 팀 간 경기가 19경기예요. 네. 19경기거든요. 그러면 3연전 쭉 하고 막판에 한 번 이제 4연전이 경기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6번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선발 로테이션이 맞으면 6번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약한 팀인데 상대적으로 딴 데보다. 근데 토론토 입장에서는 양키스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양키스가 결국은 토론토하고 2021 시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놓고 다툴 팀이거든요. 그럼 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결국 유현진 선수도 로테이션이 맞으면 나가서 자꾸 이겨줘요. 양키스랑 계속 맞붙게 되고 6번을 나가고 5번을 근데 뭐 강한 투수는 만약에 그 팀하고 천적 관계를 유지하면 로테이션을 셔플을 하죠. 중간에 한번. 그래갖고 거기다 다 맞춰요. 약하면 피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현진 같은 경우에는 양키즈에 약하면 좀 이렇게 좀 셔플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에이스니까 계속 에이스인데 아마 유현진 선수는 밀어붙여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맞닥뜨려야 결국은 맞닥뜨려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계속해서 에이스끼리 맞붙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옛날에 에이스끼리 맞붙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다 일본 스타일이에요 또. 아. 일본에서 온 감독들 예전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네. 에이스끼리 맞붙으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지면 2패라고 그래요. 그러네. 지면 2패라고 그럽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감독 뭐가지 잘려요. 그래요. 팬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팬들이 힘과 힘의 대결을 원하는 거지 그렇게 꼼수 부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 감독 잘려요. 메이저리그 그냥 정면 대결. 아이 그럼요. 메이저리그는 그런 식으로 원치 않아요. 메이저리그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는 힘과 힘의 대결이잖아. 투타도. 1선발, 2선발끼리 맞붙더라고. 내가 빠른 공 던질 테니까 한번 너 쳐봐. 100마리 던질게. 이거잖아요. 그런 야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우회적으로 돌려가는 이렇게 그 꼼수 로테이션 네. 이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셔플을 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은 팬들이 비난문에서 감독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현진 투수가 그 자체 청백전과 시뮬레이트 게임을 10여 경기 대신 하는 경우가 그렇게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유현진 투수가 아닌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에이스들은요 네. 4번 등판하는 게 다 정상입니다. 대부분 다 4번 등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늦은 선수들, 뭐 부상 때문에, 잔부상 때문에 일정이 늦은 선수들도 있지만 마에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에다도 지난 시즌 미네소타 가서 굉장히 잘하고 에이스로 자리 잡았잖아요. 맞아요. 개막전 선발 투수가 이제 거의 확실한데 이런 투수들 다 4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현진 선수는 지금 2번밖에 등판 안 했잖아요. 청백전하고 시뮬레이트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 같이 시범 경기를 이렇게 대신한 경우는 지금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나는 시범 경기 안 던져도 돼 이거예요. 근데
KBO 리그에서 그랬잖아요. KBO 리그에서 한번 보세요. 에이스급 투수들이 시범 경기 뭐 전력 투구합니까? 슬렁슬렁해요 그냥. 그러니까 시범 경기로 전혀 판단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 팬들도 오잖아요. 되게 입장료 많고. 시범 경기도 막 바글바글하고 입장료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보통 한 1200에서 1800명 도 들어오지만 네. 시카고 메사, 시카고 컵스가 인기 제일 좋아요. 텍터스 리그에서. 네네네. 그리고 그레이프루트 리그에서는 양키스죠. 네. 시범 경기에 평균 관중 10,000명씩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어슬렁어슬렁 던질 수 있어요? 그 시범 관중이 경기라고 들어오는데. 그냥 본 경기 아니라고 대충 할 수는 없겠네요. 없어요.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팀의 에이스고, 그 다음에 지금 연봉이 2천만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에이스에 대한 그런 배려, 에이스가 하자고 그러는 대로 구단에서는 어쨌든 코칭 스태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유현진 선수가요, 2013년에 LA 다저스에 왔죠. 네. 근데 처음에 딱 왔을 때 가장 그때 당시 감독이 돈 매팅리고 릭 허니커 투수 코치, 네. 그다음에 LA 다저스 출입 기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불펜 피칭을 안 했던 그래서 거예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던지기 전에 그 전에 막 투구 연습도 하고 뭐도 하고 몸도 푸는데 얘는 그냥 바로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닌가요? 네. 자, 오늘 등판했잖아요. 네. 다음 이제 5일 있다가 등판하면 요 중간에 네. 불펜 피칭을 한번 해요. 아 원래. 오. 메이저리그는 이걸 거의 바이블처럼 해요. 아. 근데 유현진 선수는 이거 없이 오늘 등판하고 5일 있다가도 또 등판하는 거예요. 네. 불펜 피칭 없이 그냥 몸 풀고 가벼운 자기가 루틴을 따라가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매팅리 감독이나 허니커 투수 코치 다저스 출입 기자들도 이상하다. 너 그래도 되겠냐? 네. 거기다가 또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담배 펴갖고 네네 그잖아요 그 얘기. 띠뛰기에서도 꼴찌했잖아요. 꼴찌했잖아요. 살짝 걱정 되게 꼴찌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기존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MLB.com 기자가 줘줬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MLB.com 기자 이제 그 작년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기자 안 하고 네네. 다른 일을 하는데 네. 유현진 정말 뛰어난 투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진짜 뛰어난 투수예요 유현진 선수는. 근데 이게 유현진의 자기 루틴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청백전이나 시뮬레이션 난 시범 경기 그렇게 다 소화하지 않아도 돼. 네. 이게 지금 관철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유현진 선수가 불펜 피칭을 안 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KBO 리그 하나 이글스 있었죠. 네. 하나 이글스 바닥이었죠. 네. 예? 네. 유현진 선수가 에이스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나가면 무조건 거의 완투급에 가까운 볼을 던져야 돼요. 혹사 당했죠 그때. 네. 아니, 그러니까 혹사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등판하니까 그러니까 투구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처럼 그 5일마다 등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못하겠죠. 한국에서도. 근데 그때 하나 이글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등판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거의 완투에 가까운 이닝을 던지고 그 다음에 투구수도 125개, 뭐 130개 맞아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불펜 피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투구를 던지는 게 워낙 많으니까. 많이 던지는데 무슨 불펜 피칭을 해. 그것도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는 보통 여기 투수들은 만약에 5회 일찍 조기에 강판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경기를 대비하고 그러지만 유현진 선수는 KBO 리그에서 그렇게 공을 많이 던졌으니 그러네 또. 불펜 또 피칭을 이해가 할 되네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루틴을 네. 여기서도 관철시킨 거고 또 코칭 스태프가 받아들인 거고 이번에도 이제 2020년에서 토론토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시범 경기하고 그다음에 자체 청백전 뭐 시범 경기로다가 3월 11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셧다운돼서 그냥 서머 캠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정상적으로 162경기 일정을 이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키스라든지 동부지구하고 19경기 이 일정이기 때문에 가급 찍으면은 같은 지구팀과는 경기를 안 하려고 그랬던 게 네. 코칭 스태프도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중간에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클린치 게임이 뭡니까? 그러니까 클린치 게임은 경기를 잡는 게임. 아.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정할 때. 아, 그냥 그러니까 정규 시즌 경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건 토너먼트 게임. 아니 그러니까 정규 시즌이 쭉 이어지잖아요. 토너먼트라는 거는 네. 지금 대학농구 하듯이 한 번 해서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토너먼트 같죠. 페넌트 레이스 그러면. 페넌트 레이스 쭉 이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9월이 중요하죠. 그렇죠. 야구는 가을 야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9월이 중요한데 네.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순위 오늘 이 결정하니까. 경기를 이기면 우리가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정짓는다. 중요한 게임을 그럼 클린치 게임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 클린치 확 잡는 거. 아, 그래요. 네. 그걸 유현진 선수가 양키스전에서 한 거죠. 권투할 때 이렇게 클린치 하는 거. 아, 잡잖아, 껴였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클린치예요. 그게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생소해가지고 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런 뜻이군요. 야구 권투에서 클린치 하라고 이제 잡았다, 뭐 이거. 아프니까 뭐 맞았을 때 좀 쉬어라. 티켓을 잡았다. 아, 그렇군요. 아유, 전문가 맞으시네요.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현진 투수가 아마 이제 시범 경기 네. 한 경기 더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규 시즌에 개막전에 들어가는데 네. 유현진 선수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네. 야간 경기 등판을 안 했어요. 보통 시범 경기도 야간 경기 일정이 있거든요. 네. 아직 야간 경기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야간 경기 일정이 이렇게 맞으면 그게 아마 금요일 정도 되는데 필라델피아 필리스 그것도 홈 경기니까 네. 좋죠. 아마 거기 등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튜닝을 마치고 네. 양키 스타디움으로 가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유현진 선수를 필두로 해서 네. 다른 나머지 한국 선수들도 2021년 메이저리그에서 파이팅하는 모습을 꼭 저희들이 함께 보고 저희들도 기쁜 소식을 많이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야구라는 거는 네. 워낙 이변이 많잖아요. 네. 스포츠에서요. 공은 작으면 작을수록 이변이 많은 겁니다. 아, 네. 공은 명언 크면요. 같아요. 이변이 적어요. 농구, 축구 이변 적습니다. 야구 이변 많죠. 네. 골프 이변 많죠. 골프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지난번 뭐 임성재 선수가 혼다 클래식 우승했으니까 네. 뭐 또 디펜딩 챔피언. 골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네. 디펜딩 챔피언이 없네, 골프는 참. 아 디펜딩 챔피언 그러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골프는 그러네요. 이기지를 못하니까는 네네네. 뭐예요? 공이 작죠. 네. 그래서 이변이 많은 겁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야구도 맞습니다. 이변이 많고 그런데 네. 유현진 선수는 부상만 없으면 네.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토론토 방송에서도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상 없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상 없이 한 30경기에서 31~2경기 선발 등판하고 한 180에서 190이닝만 던져주면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그냥 플레이오프 갑니다. 아, 야, 역시 전문가스러운 이 말씀. 우리 문 기자님도 앞으로 부상 없이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좋은 해설 해주실 수 있도록 네. 건강 좀 잘 유지 좀 해주시고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